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니어 테크놀로지에서 FA를 맡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IC뱅크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 주제는 두 가지로 마이크로 모듈 제품에 대한 이해와 제품 소개로 리니어 테크놀로지에서 최근 히트를 치고 있는 마이크로 모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 고성능 시리얼 ADC인 LTC2274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모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파워 요구의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공급 레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FPGA와 ASIC을 베이스로 설계하는 시스템에서 보면 서브 1.0V, 1.2V, 1.5V, 1.8V, 2.5V, 3.3V 등등 많은 전원 레일이 필요합니다. 비정밀성으로 전원 마진이 적어집니다. 즉 낮은 전압, 높은 전류, 빠른 신호 등이 비정성을 유지하기 힘든 요소들로 인해 전원 마진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열에 의한 스트레스 면에서 보면 전원 사양 요구가 커짐으로써 부품들의 온도에 의한 스트레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생산성이 있는 설계를 위해 작고 사용하기 편하며 일반 툴로 이용이 가능하면 더욱 좋겠죠. 고밀도의 시스템 설계가 기본이다시피 한 요즘 더욱 좋은 효율을 요구하여 고출력의 작은 솔루션 사이즈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노이즈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로우 노이즈에 더 나은 신호 블록을 포함하고 깨끗한 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알테라, 자이링스, 레퍼런스 보드에 저희 마이크로 모듈이 장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PCB에 파워풀한 FPGA가 장착되어 제 기능을 하려면 파워 밀도가 높은 마이크로 모듈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모듈을 사용한 응용 제품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시스템, 레이드 및 고활용 시스템, 브레이드 서버, 메디칼 제품으로 스캐너, 제트 엔진 및 자동차 엔진 컨트롤 테스트 제품, 싱글보드 컴퓨터 밀리터리 시스템, 지멘스 모니터링 같은 데이터 취득 시스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고성능, 고신뢰성 제품들에서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모듈의 개념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마이크로 모듈은 리니어 테크놀로지와 같은 간편히 사용할 수 하면서 스위치 모드 벅 컨버터의 이점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는 그림의 패키지에 스위치 모드 벅에서 필요한 주변 부품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자께서는 LDO와 같이 단지 입출력 캐피시터 정도로 스위치 모드의 고효율 및 열 특성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비저렴 파워 관리 솔루션을 잠시 확인하고 갈까 합니다. 우선 리니어 레귤레이터로 주로 저전력 시스템이나 공간이 충분한 제품이 많이 사용하였던 전원 솔루션으로 회로 구성이 간단하고 주변 소자가 많지 않아 저전력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5A 이상 회로에서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모노리틱 스위칭 모드 레귤레이터를 보시면 주변 부품이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비해 더 필요하고 설계 시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중간 전력의 제품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스위칭 컨트롤러 레귤레이터를 보면 회로에서 보듯이 FET, 인덕터 등 주변 부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모노리틱 스위칭 모드 레귤레이터에 비해 부품이 더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설계를 포함한 레이아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솔루션은 중간에서 고출력 전원 설계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모듈 레귤레이터를 보시면 복잡한 주변 회로 부품들이 작은 한 패키지에 모두 들어가 있으며 주변 소자가 적어 간단하게 레이아웃이 가능하고 12A, 40A 이하의 출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간단하게 마이크로 모듈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내부에 모든 파워 부품들이 들어있으며 패키지는 LGA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노란 원 안에 있는 것은 저희 리니어 테크놀로지 컨트롤러와 파워 모스 FET들입니다. 그리고 파란 원으로 표시한 것이 인덕터이고 주황색 원에는 입출력 캐패시터가 있으며 붉은색 원에는 컨트롤러 내부 로직을 위한 간단한 외부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스위칭 모드 파워의 웬만한 주변 부품 모두가 하나의 LGA 패키지 내에 들어있음으로써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설계할 때 주의해야 하는 레이아웃 문제나 주변 부품 선정, 구매,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마이크로 모듈이 해결해 줌으로써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지 설계 시 많은 시간을 메인 로직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부터 아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내부에서 가운데 있는 것은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고성능 DC-DC 컨트롤러 IC입니다. 인터널 컴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회로를 안정화하기 위해 루프 보상 회로입니다. 그리고 인터널 필터는 신호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내부 필터 회로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맨 위에 있는 것이 입출력 바이패스 캐패시터로 낮은 리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모듈 내에 있는 인덕터가 있는데 이는 실리된 것으로 EMI 방사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스 FET로 리니어 테크놀로지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게이트 차지가 작고 RDS1 또한 작아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내압은 마이크로 모듈 스펙에 맞도록 제작하여 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전류 파워 그라운드와 저전류 전압 시그널 그라운드를 완벽한 신호 구현을 위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듈과 일반 디스크리트 형태의 솔루션을 서로 비교해보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디스크리트 솔루션은 많은 주변 부품이 필요하나 오른쪽 그림의 마이크로 모듈은 주변 부품이 거의 없어 간단하게 레이아웃 구현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모듈은 디지털 IC의 공간적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IC로 인해 PCB 위쪽에 공간이 없고 PCB 백 쪽에 공간이 있다면 이곳에 쉽게 마이크로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듈 무게가 0.8g에서 1.7g 정도로 충분히 실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작아 전 시스템을 고려할 때 열 발산을 위한 에어플로우를 더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레이아웃이 가능하고 여러 개를 한 보드에 사용 시 하나만 레이아웃하여 복사해서 사용 가능하여 설계 시나 생산 시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마이크로 모듈의 크기가 다른 디지털 부품과 유사한 폼팩터를 가져 쉽게 레이아웃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모듈은 쉽게 PCB 백 쪽에 장착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마이크로 모듈을 사용한 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리니어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모듈 제품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모듈은 크게 4가지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입력 전압을 받을 수 있고 큰 출력을 내는 제품군과 둘째는 낮은 입력 전압에서 동작하며 중간 정도의 출력 파워를 내는 제품군, 그리고 셋째로는 벅부스트로 원하는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조건에 따라 전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품군으로는 아주 높은 입력 전압에서 동작하고 작은 전력에서부터 중간 전력까지 출력할 수 있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우선 고입력 전압에서 동작하고 고출력을 내는 제품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군으로 최초의 제품은 LTM4600으로 EV 버전은 4.5V에서 20V 입력에서 HV 버전은 4.5V에서 28V 입력 전압에서 동작 가능하며 출력은 0.6V에서 최대 5V까지 설정 가능하고
이 설정된 전압을 최대 10A까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50W를 15mm by 15mm의 2.8mm 높이의 칩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높은 파워 밀도를 원하시는 많은 개발자분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던 개발자분들께서 좀 더 출력 전류가 높았으면 하거나 출력 전류가 조금 크니 좀 더 작은 것이 없냐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맞게 출력 전류를 12A로 올린 LTM46012이라고 하는 제품과 출력 전류를 6A로 줄인 LTM4603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EV 버전은 4.5V에서 20V 입력을 받고 HV 버전은 4.5V에서 28V 전압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LTM4600 이후의 제품들은 FPGA에서 종종 요구되는 트래킹 기능과 외부의 클럭에 동기하여 스위칭 동작을 함으로써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기능 및 LTM 모듈을 장착한 시스템이 고신뢰도를 갖도록 검증할 수 있는 마지닝 기능 및 출력 전압을 로드에서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이모트 센서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여지는 그림은 마이크로 모듈의 칩 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쉽게 붙여넣기를 하며 레이아웃이 가능함으로써 레이아웃이 반복적인 레이아웃이 필요 없습니다. 저전류 버전과 고전류 버전을 동일하게 레이아웃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제품에서부터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세련된 마이크로 모듈 레귤레이터까지 다양합니다. LTM4600으로 20V 입력해서 10A 출력을 회로와 같이 간단히 구현 가능하며 FPGA와 같은 고전류의 복잡한 전원 레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맞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LTM4601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을 밀리터리 스펙에 맞도록 하는 버전도 진행 중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은 LTM4600HVMP를 소개해드리면 전미사로 사용한 MP는 영어 밀리터리 플라스틱의 이니셜로 밀리터리 온도 스펙, 즉 마이너스 55도에서 125도에서도 동작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밀리터리 제품으로도 이러한 마이크로 모듈을 선호하시면서 그러한 고객에도 만족시키기 위한 버전을 업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시퀀스, 트래킹, 폴리페이스 동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은 LTM4603을 두 개 사용하여 두 전원 출력, 즉 1.2V 6A와 2.5V 6A를 내는 경우를 보여주는 회로입니다. 두 전원을 받아 동작하는 디지털 IC가 두 전원을 스타팅 조건, 시퀀싱이나 트래킹을 원할 경우 LTM4603의 트래킹 핀을 이용하여 원하는 스펙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모듈 하나 이상 사용 시 각각의 LTM 모듈이 스위칭 동작을 위상 차이, 폴리페이스 동작을 두어 하게 된다면 입력 및 출력에 필요한 캐피시터의 크기를 폴리페이스 동작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폴리페이스 동작을 위한 클럭 입력은 리니어 테크놀로지 실리콘 오실레이터를 사용하시면 구현 가능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1.8V, 1.5V, 2.5V, 3.3V의 내출력을 마이크로 모듈을 이용한 솔루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4페이스 동작으로 입력 리플 전압과 필요한 입력 캐패시터를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듈을 2개 이상 사용하여 동일한 출력 전압을 설정 후 공유하면 출력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2개의 10A 마이크로 모듈을 사용하여 20A 출력을 내는 예로 스타트 시 두 마이크로 모듈의 전류 출력을 보여주는 오실로스코프 파형입니다. 위 파형은 출력 전압을 보여주는 것으로 0V에서 스타트하여 출력 설정된 5V 출력을 내고 다시 마이크로 모듈을 오프시켜
출력 전압을 0V로 만드는 스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파형은 이 동작 중에 각각의 마이크로 모듈을 출력 전류를 보여주는데 거의 겹쳐서 하나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4개의 마이크로 모듈을 사용하여 40A 출력을 내는 것으로, 그림은 40A 출력 시 각 마이크로 모듈의 온도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동일한 온도를 내는 것으로 보아 로드 쉐어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40A 출력 시 한쪽으로 전류가 치우치는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마이크로 모듈의 최상의 효율과 온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TM4601을 사용하여 95.1%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타-JA는 15도/W로 현저히 낮아 로스에 의한 열 상승량이 적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LTM4601을 입력 12V에서 출력 3.3V에 LTM4601이 최대 출력 전류인 12A를 낼 경우 온도 상승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5도 상온에서 테스트하였으며 강제적인 에어플로우를 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은 서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마이크로 모듈을 간단하게 레이아웃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입력 카파층과 비하로 열이 방출되며, 물론 출력층의 카파층과 비하로 열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LGA 패키지로 쉽게 PCB 백사이드에 솔더가 가능하고 여러 개 사용 시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로 레이아웃이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부터는 낮은 입력 전압에서 동작하고 중간 파워 출력을 낼 수 있는 제품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A 출력을 낼 수 있는 LTM4604 마이크로 모듈이 단지 9mm x 15mm에서 2.3mm 높이 공간에 구현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2.375V에서 5.5V 입력에서 동작하고 출력은 0.8V에서 5V까지 출력 전압 설정이 가능하고 최대 4A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 소자로 작은 입출력 바이패스 캐패시터와 출력 설정 저항만 있으면 동작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는 LTM4604의 스펙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LTM4604는 저입력 전압용 4A DC-DC 마이크로 모듈로 트래킹 기능이 있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2.375V에서 5.5V의 폭넓은 전압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4A DC 출력에 5A 피크 출력 전류 가능하고 출력 전압은 0.8V에서 5V 출력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출력 전압 트래킹 설정 및 과도 음당 속도가 아주 빨라 출력 노드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 변화가 작습니다. 그리고 파워고 출력을 제공하며 효율은 95%까지 가능하고 병렬로 사용하여 출력 전류를 높일 수 있습니다. 2.5V, 3.3V, 5V 입력에 따른 효율 곡선을 살펴보면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2.5V 입력에서 출력 1.8V, 1.5V, 1.2V, 0.8V 출력을 낼 경우에 따른 효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파형은 입력 3.3V에서 출력 2.5V, 1.8V, 1.5V, 1.2V, 0.8V 출력 시의 효율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5V 입력에서 출력에 따른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마이크로 모듈의 훌륭한 전력 손실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매우 낮은 열 저항 값으로 보드 레이아웃과 냉각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이크로 모듈 데이터 시트에 아래와 같은 온도 디레이팅 데이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보시는 그림은 레코멘드하는 PCB 레이아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패드 구성이 레이아웃하기 쉽도록 배치되어 어렵지 않게 레이아웃이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는 8A 출력 버전인 LTM4608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LTM4604 4A 출력 버전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출력 전류가 4A냐 8A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2.375V에서 5.5V의 폭넓은 전압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8A DC의 출력에서 10A 피크 출력 전류가 가능하고 출력 전압은 0.6V에서 5V 출력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출력 전압 트랭킹 설정 및 멀티페이스 동작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LTM4608에 있는 또 하나의 주요 기능은 높은 출력 전류가 필요할 경우 폴리페이스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폴리페이스용 클럭을 내장하여 전류 쉐어를 통해 고출력 전류를 구현이 가능합니다. 패키지 사이즈는 9mm x 15mm로 LTM4604와 같습니다. 16A 이상의 출력 전류를 위해 간단히 마이크로 모듈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고출력 노드를 위해 여러 개의 LTM4608을 병렬로 사용할 때 폴리페이스 동작으로 입출력 캐패시터를 최소화하며 구성할 수 있습니다. LTM4608은 전에 설명드린 LTM4603 멀티페이스 동작을 위해 외장 실리콘 오시테를 사용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LTM4608은 폴리페이스 동작을 위한 클럭을 내장하고 있어 따로 오실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멀티페이스 동작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LTM4608의 클럭 아웃핀을 다른 LTM4608의 클럭 인핀에 연결하시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마이크로 모듈 제품군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LTM4600, LTM4602, LTM4601, LTM4603은 높은 입력 전압에서 동작하며 LTM4604, LTM4608은 5.5V보다 낮은 전압 입력에서 고효율 구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모듈입니다. LTM4601은 12A, LTM4600은 10A, LTM4602, LTM4603은 6A 출력이 가능하며 LTM4608은 8A, LTM4604는 4A 출력이 가능하며 폴리페이스 동작으로 더 높은 출력 전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LTM4600, LTM4602는 핀투핀이며 LTM4601과 LTM4601-1, LTM4603, LTM4603-1 또한 서로 핀투핀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유명한 마이크로 모듈인 벅부스트 마이크로 모듈 제품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계 최초의 벅부스트 마이크로 모듈 레귤레이터로 아래 그림과 같이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원하시는 입출력을 자유롭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LTM4605는 5A 고출력 벅부스트 DC-DC 마이크로 모듈로 LTM4607과 함께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LTM4605의 입력 범위는 4.5V에서 20V까지이고 출력은 0.8V에서 16V까지 세팅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LTM4607은 입력을 4.5V에서 36V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출력 또한 확장되어 0.8V에서 24V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펙 부분에서는 LTM4605와 LTM4607은 동일합니다. 이 두 부품은 출력 전류 5A DC를 낼 수 있으며 벅 모드 즉 스텝다운으로만 사용 가능할 경우 12A의 DC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98%의 월등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 일반 스텝다운만 필요한 경우에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스펙으로 파워고 출력과 오버볼테이지 프로텍션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은 넓은 입력 범위와 넓은 출력 범위를 포함하여 워스트 경우의 출력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 인덕터를 내장하면 일반적인 동작 범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버스펙이 되어 패키지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어 부득이 다른 마이크로 모듈과 달리 인덕터는 내장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디스크리트로 구성 시에 대해 현재의 보드 스페이스를 작게 구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보듯이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효율이 높다는 말은 역으로 로스가 작아 발열 문제가 작다는 말도 됩니다. 출력 12V 5A를 낼 경우 입력 전압에 따른 효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91%에서 98% 효율을 달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우 높은 입력을 감당하면서 출력 전류는 작거나 중간 정도 되는 파워 출력을 낼 수 있는 마이크로 모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TM80XX 시리즈는 고입력 전압을 요구하는 시장에 맞추기 위한 제품군입니다. 산업용 기기에서 요구되는 24V 입력, 산업용 레귤레이션이 안 된 전원용 또는 의료기기의 28V 입력, 자동차 애프터마켓용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마이크로 모듈 제품군으로 36V 입력에 200mA에서 2A 출력을 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LTM8020은 4V에서 36V 입력에서 동작 가능하며 출력은 1.25V에서 5V까지 설정 가능하고 출력 전류는 200mA까지 낼 수 있습니다. 크기는 6.25mm by 6.25mm에 2.3mm 높이로 지금까지 중 가장 작은 마이크로 모듈입니다. LTM8021은 3.6V에서 36V 입력에서 동작 가능하며 출력은 0.8V에서 5V까지 설정 가능하고 출력 전류는 500mA까지 낼 수 있습니다. 크기는 6.25mm by 11.25mm에 2.8mm 높이입니다. 그리고 LTM8022는 3.6V에서 36V 입력에서 동작 가능하며 출력은 0.8V에서 10V까지 설정 가능하고 출력 전류는 최대 1A로 크기는 11.25mm by 9mm에 2.8mm 높이입니다. LTM8023은 3.6V에서 36V 입력에서 동작 가능하며 출력은 0.8V에서 10V까지 설정 가능하고 출력 전류는 최대 2A로 크기는 11.25mm by 9mm에 2.8mm 높이로 LTM8022와 핀투핀입니다. LTM8022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회로는 간단하며 스위칭 주파수 변경이 가능해 원하는 주파수를 RT 핀의 저항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설정 가능한 주파수는 200kHz에서 2.4MHz이고 입력은 3.6V에서 36V, 출력은 0.8V에서 10V까지 가능하고 1A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LTM8023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TM8022와 핀투핀의 출력 전류 2A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LTM8020은 200mA 출력의 고입력 전압 버전의 마이크로 모듈로 6.25mm by 6.25mm의 가장 작은 패키지입니다. 이 제품군은 네거티브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로와 같이 출력 Vout 핀을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그라운드로 마이너스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LTM8020에서 8023 시리즈는 마이너스 전압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원은 주로 OPMP의 VE- 동작 전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모듈이 제품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일까 합니다. 이 페이지는 마이크로 모듈을 사용하실 경우 필요한 기술 자료에 대한 리스트와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듈 전용 웹사이트는 www.linear.com에서 안에 마이크로 모듈이며 이곳에서 시뮬레이션 시 필요한 시뮬레이션 모델, 아트웍 시 필요한 커버 파일, 보드에 장착하지 않아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데모 보드에 대한 자료, 환경 규준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자료는 온도 특성 데이터, 어셈블 솔더 가이드와 디자인 가이드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장은 마이크로 모듈의 신뢰성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99만 5,540의 피트레이트를 자랑합니다. 이 장은 신뢰성 데이터의 연속으로 신뢰성 테스트 결과입니다. 신뢰성 데이터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linear.com의 마이크로 모듈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하시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마이크로 모듈의 놀라운 신뢰성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C-DC 마이크로 모듈 제품의 이점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벼운 무게로 0.8g에서 1.7g으로 10개 이상의 전압 레일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보드 총무게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두께로 2.3mm에서 2.8mm로 에어플로우에 방해를 하지 않아 모든 보드 부품의 열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으며 높은 신뢰성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정밀성은 모든 온도 범위에서 정기적 특성을 만족시키며 낮은 열정으로 열 손실을 패키지 위에서 아래까지 빠르게 전달해 방열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간단한 회로 설계로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같이 간단한 주변 소자로 고성능 스위치 모드 DC-DC 레귤레이터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보드 어셈블로 특별한 장치나 팩앤플레이스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마이크로 모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부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실 거라면 한번 마이크로 모듈 사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고속의 고성능 시리얼 ADC인 LTC2274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같은 색깔의 제품들은 핀투핀으로 호환 가능한 제품군입니다. 즉, 이 중 최상의 비트수와 최고의 스피드의 리니어 테크놀로지 ADC를 선정하여 설계한 후 응용 제품의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같은 핀투핀 제품 중 가격이 저렴한 ADC로 바로 리플레이스하여 성능을 만족한다면 새로운 설계 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대응 가능하게 됩니다. 리니어 테크놀로지 하이스피드 ADC 제품군은 다양한 설계자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전력, 고성능, 데이터 출력은 모두 FPGA에 맞출 수 있도록 CMOS, LVDS, 시리얼 SEDEX 통신을 가능하며 솔루션 사이즈의 이점을 주기 위해 작은 패키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듀얼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ADC 제품들은 업계에서 최저의 전력 소모를 하며 16비트 부품들은 경쟁사에 비해 반 정도의 파워 소모를 가져 열이 적습니다. 리니어 테크놀로지는 작은 솔루션 크기, 저전류 소모와 고성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하이사이드 시리얼 ADC 제품군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은 FPGA ADC와 통신을 위한 핀을 줄여 FPGA GPIO 핀이 여유를 줄 수가 있으며 보드 공간과 간단한 레이아웃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시리얼 통신에 필요한 라인은 하나의 차동 출력 쌍만으로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시리얼은 FPGA 고속 표준 통신인 로켓 IO와 바로 연결 사용 가능합니다. 이 ADC는 디지털 회로와 감도에 민감한 아날로그 로직과의 절연이 쉬우며 높은 AC 성능을 위한 2.1GBps의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이 시리얼 통신은 JESB 204 컴플라이언트입니다. ADC와 FPGA 간의 통신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FPGA 왼쪽이 많은 선을 통한 ADC 통신, 기존의 병렬 통신 방식으로 많은 데이터 전송 라인이 필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6비트 ADC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CMOS 출력을 위해서는 16개의 선이 필요하고 LVDS 출력일 경우에는 16개의 쌍, 즉 32개의 라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FPGA 오른쪽에 있는 ADC와의 연결선은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지 두 개의 선을 이용해 FPGA와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시리얼 ADC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즉, CMOS 인터페이스와 비교하면 14개의 라인이, 그리고 LVDS 인터페이스와 비교하면 무려 30개의 FPGA 핀 수를 줄일 수 있어 좀 더 저렴한 FPGA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병렬 데이터 전송은 많은 FPGA 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의미는 큰 FPGA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디지털 라인으로 인한 디지털 피드백으로 좋지 않은 제품 성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많은 데이터 라인을 노이즈가 적도록 빼기 위해서 매우 많은 정밀한 고려가 필요하고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하는 LTC2274를 사용하면 단지 하나의 차동쌍만 필요하고, 이 통신 방식은 2.1GB의 데이터 전송 능력을 갖는 고속의 표준에 따라 만들어 호환되어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 16비트 105메가 SPS의 시리얼 ADC인 LTC2274 스펙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AP, 10B 코딩 및 셀프 클러킹의 하이스피드 시리얼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77.5dB SNR과 100dB SFDR의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력 주파수 140MHz에서도 85dB SFDR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TC2274는 두 개의 셧다운 핀이 있습니다. 셧다운 AP는 집안의 ADC 블록을 셧다운 시킬 수 있으며, 시리얼 링크는 이 셧다운 시에도 살아있게 됩니다. 셧다운 B는 시리얼 링크가 살아있을 경우가 필요 없을 경우 시리얼 통신 로직을 셧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시리얼 데이터 출력으로부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옵션인 데이터 스크램블러는 ADC 데이터와 시리얼 링크의 스펙트럼을 랜덤화하여 AP10B 인코딩 사이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스크램블은 SCRAM 핀을 로직 하이로 세팅하면 이네이블 됩니다. 1 플러스 X의 14승 플러스 X의 15승의 다항식이 사용된 스크램블러는 매 215 빼기 1 주기로 가상 랜덤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시리얼 테스트 패턴을 제공해 시리얼 통신에 이상이 없는지 디버깅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105메가 SPS에서 1.4W의 저전력 동작을 하고, 패키지는 6mm x 6mm의 40핀 QFN입니다. 시리얼 디지털 데이터는 클럭 아웃 플러스와 클럭 아웃 마이너스의 두 선으로 전송되고 2.1GBps까지 클럭 아웃 주파수에 맞추어 출력됩니다. 그리고 LTC2274는 시리얼 테스트 패턴이 제공되어 시리얼 통신 라인을 검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 호환은 FPGA 표준인 자이링스의 로켓 IO, 알테라의 스택틱스 2 GX IO와 레티스의 ECP2M IO 등과 통신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15MHz의 입력 신호에서 100dB의 높은 LTC2274의 SFDR 특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LTC2274의 중요 성능인 디더링 동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DC에서 낮은 레벨의 입력 조건에서는 약간의 불충분한 성능에 의해 전송 데이터에 원하지 않은 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송 기능에서의 작은 에러는 ADC 출력이 불명확한 결과를 항상 초래합니다. 입력 신호가 낮은 레벨일 경우 이 신호가 ADC의 비선형성 구간에 겹쳐지는 부분에 있게 되는데, 출력 스펙트럼 내에
스퍼가 존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리니어 테크놀로지에 내장된 디더링 모드는 ADC 전송 커브 위에 입력 신호의 위치를 랜덤화하는 것을 이네이블 할 수 있어 옵션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디더링 기능은 작은 입력 신호 레벨에서도 SFDR 성능을 개선해 줍니다. 이 디더 회로는 ADC 내의 디더 DAC로부터 의사 랜덤 넘버가 발생하여 S/H 증폭기 출력 신호와 더해집니다. 디더 기능으로 랜덤화된 입력 신호 ADC 코딩 로직을 통과하게 되고 통과한 신호를 워드 디지털 신호 출력하기 바로 전에 디더 DAC부터의 원래의 랜덤 디지털 값으로 빼어 실제 입력 신호만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비선형 구간의 ADC 성능에서도 높은 SFDR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디더 DAC는 선형 구간에서는 매우 작은 디더 신호가 출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화이트 노이즈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한 노이즈 플로어가 디더 오프 시에 비해 0.5dB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디더 효과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더 이네이블 할 경우 작은 레벨의 랜덤 디더 신호를 포함한 전송 커브 위의 신호가 랜덤하게 불규칙한 파형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랜덤화된 신호는 비선형 구간에 있던 입력 신호를 비선형 구간을 벗어나서 선형 구간을 통과하는 신호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출력에서의 디더 신호를 워드 디지털 신호 출력 전송 전에 랜덤 신호를 빼면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왜곡이 적은 디지털 신호 변환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디더 기능을 사용 시와 사용하지 않을 시의 신호를 비교하여 디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펙트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더 기능 사용 안 할 경우에 스펙트럼은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20dB 낮은 레벨의 입력 신호의 원인으로 스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디더 기능을 사용한 스펙트럼으로 높게는 8dB 이상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디더 기능은 풀스케일 입력이나 전송 능력에 큰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